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헬릭스미스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잠깐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엔젠시스 임상 실패했을 때 이렇게 하락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낙폭이 끝나고 나서 얘가 엔젠시스에 대해서 뭐 약물 혼용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이후는 거의 뭐 1년 동안 이 종목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발표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표조차 안 좋게 나오면서 이때는 코로나 하락일 텐데 뭐 이때인가요? 뭐 무튼 그때 또 단기 하락이 잠깐 있었고, 그게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무튼 뭐 패스하고 그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헬릭스미스라는 기업이 이렇게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것도 3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20만 원을 하던, 자 이렇게 상장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만 원도 못 하던 종목이 20만 원까지 갔어요. 엔젠시스라는 이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자, 근데 얘가 뭐 이익을 내나요? 아니요. 잠깐 이렇게 이익을 조금이나마 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미친 듯이 안 좋은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엔젠시스조차도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기업은 엔젠시스가 다시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헬릭스미스가 다시 반등을 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그냥 죽은 종목으로 갈지가 결정되는 거였는데, 오늘 정말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죠.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이미 이때 있었고, 물론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실패가 최악의 이슈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사로 우리가 좀 편하게 볼게요. 일단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있었던 헬릭 스미스가 최악의 경우 상패까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상패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고위험 자산의 투자에 큰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기업을 매매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할 때, 물론 단기 매매, 정말 뭐 장중 그냥 당일 매매나 그냥 며칠 안에 끝내는 매매에서는 실적 못 내고 그 치료제나 치료제가 아니라 신약이나 뭐 이런 단순히 그 기대감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가끔 매매를 해요. 그쵸?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정말로 뭐 기술 이전을 해서 얘네가 이익을 내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대되는 내용이 단기간 안에 있거나, 이럴 때 매매를 하는데, 헬릭 스미스는 사실상 지금 주가가 20만 원이다 2만 원이니까 싸 보이는, 그러니까 6만 원이었으니까 싸 보이는 그거 하나 4만 원, 뭐 이렇게 싸 보이는 거 하나 제외하면은 지금 뭐 당장에 얘네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 이익이 나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바이오 기업이, 정말로 바이오 기업에서는 솔직히 사명감이 필요하죠. 왜? 이게 사람들의 그 생명과 관련된, 내가 이 약을 해서 세계를 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대표라는 사람은 이 연구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기업에서, 물론 기업이 일단 유지가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 기업이 유지되는 자금을 계속 이렇게 증자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 연구개발비를 더 늘려서 어떻게든 신약으로 성공할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그러한 자금으로 지금 이익이 마이너스로 적자가 나는 이 기업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 자금 조달해서 있는 돈을 어디에 꼬라박았다? 고위험 자산에. 고위험 자산에. 자, 고위험 자산에. 이렇게 쫙 빨간색이죠. 그래도 유보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높은 편인데 이 유보율이 사실 얘네가 지들이 돈을 벌어서 꽁쳐놓은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안정성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증자를 해왔다는 게. 근데 그 증자를 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으로 연구개발비에 몰두를 한 게 아니라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게 또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큰 손실을 봤다.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내용 다시 보는데 밑에 내려갔다 올게요. 유상증자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 지금 관리 종목을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게 밝혀진 이상 여러분이라면은 투자를 하겠어요?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잘 안 돼서 그냥 악재로 잠깐 나오고 끝나고 다시 어디서 투자처를 찾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비율이 54.4%가 지난해였고, 이게 3개년 중 2개년도에서 50% 초과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 올 상반기 기준 비율이 33.25%다 라고 해서 이게 안 되면 올해 관리 종목에도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의 지연 연기로 연내 대금 납입이 어려워질 경우, 결국에 이게 연내에 유상증자가 제대로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이거 우리 돈 못 받으면 올해 관리 종목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기업에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살리고자 해봐야 지금 이렇게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지금 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에 몰두할 게 하는 게 아니고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에 신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당연히 관리 종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길이 막히고 차입금 만기 연장, 상환 압박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 상패 심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느냐? 2016년부터 5년간, 와, 짧게도 아니에요. 그건 이래 온 거예요. 사모펀드 사채 DLS 고위험 자산에 2,643억 원을 투자했대요. 미친 거죠. 당장에 회사 실적이 안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바이오 기업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상을 하고 얘네가 시총 2위까지 했던 기업으로서 정말로 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그런 기업처럼 기술 이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신약이 성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듭이 나려면 연구개발비에 사용을 해야죠. 매출액 작년에 45억 나왔는데 2,643억 원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다는 게 여기에 딱 나오네요. 그 말이. 매출 45억 원에 60배에 가까운 규모다. 같은 기간 투자한 상품만 68개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투자와 운용사였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기 때문에 뭐 부실 사모펀드 투자 논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뭐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사실 이제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려보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오늘 또 엔젠시스 개발 현황 소개, 뭐 이런 식으로 또 미국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소개했다는 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또 보도됩니다. 이거 다 내보낸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처리해보려고, 만회해보려고. 근데 이미 이 엔젠시스조차도 사실상 실패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당장에 이 기업이 이거
여기에 또는 다른 신약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돈을 엉뚱한 데에 써서 또 바이오 기업이 또 엉뚱한 데 써서 그것도 지금 실패를 크게 한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지금 거래 관리 종목 우려, 상패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야 엔젠시스 이거 지금 뭐야 뭐 소개를 했고 해서 이거 잘 좀 호응 좋겠는데 호응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뭐 미팅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정도의 기사로 이게 수습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거의 신라젠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분 쪽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뭐 최대 주주의 비중도 사실 높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단순히 장내에 막 매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최대 주주 비중 자체도 낮은 거 자체도 문제예요. 그만큼 뭐 이거는 뭐 그만큼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정도. 거의 뭐 신라젠의 루트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헬릭 스미스가 사실 오늘 장중에 하한가도 풀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계속 들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추매를 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일단 하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절대 지금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는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주주분들이 저보다 엔젠시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있을 수 있고 주주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이 신약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에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행보 그리고 당장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절대 버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당장의 유증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이 주주들이 이거 이렇게 돼서 하한가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할 바에 유증 참여해서 우리가 관리 종목 안 피해보자 라고 해서 정말로 유증 참여율이 100%를 보인다고 합시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 종목의 그런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 없잖아요 지금. 엔젠시스 하나 그거 잘 돼야 되는 건데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는 절대 지금 뭐 저가 매수도 아니고 버틸 것도 아니고 추매도 아니에요. 오늘 사실 기회 왔을 때 매도했어야 정상인 거고 오늘 매도 못했으면은 뭐 하락 나오고 나서 다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라도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상패를 놓고 보는 거는 좀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라젠도 지금은 거래 정지고 하지만 아무리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지속이 되면서 단기로 뭐 이슈 하나에 뭐 이렇게 편입되면서 슈팅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종착지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잖아요. 물론 신라젠은 그 정치적인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당장에는 헬릭 스미스는 거래 정지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고 상장 폐지에 대한 염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그래도 얘네가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잡기업은 코스닥 잡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 당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하루 뭐 한 달 두 달 만에 뭐 상패 심사 뭐 1, 2년 걸리고 이렇게 뭐 오래 걸리는 쪽이 될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저런 식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게 알려진 이상 얘네는 일단 이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을 보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조차 이제 뭐 나가리 된 상황인 거고 정말로 뜻밖의 그런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관리 종목이 되든 안 되든 돼서도 좋을 수 있고 안 되든
되든 관리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되더라도 엔젠시스가 만약에 다시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단숨에 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 관리 종목도 해제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당장에는 엔젠시스 하나를 보고 이미 실패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 기업을 엔젠시스 하나를 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래정지 관리 종목 상패 이 최악의 종목의 그런 최악의 악재로 현재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절대 매수나 홀딩으로 버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더 자세하거나 뭐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좀 적게 하고 그냥 신라젠 얘기만 잠깐 했는데 오늘 이후에 또 특이한 상황이 나온다든지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